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차 함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다 공부했었지, 그치? 그리고 이제 오늘은 2차 방정식을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뭐 다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최고창의 차수가 2인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디에서만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쵸? 뭐 x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았었지, 그치? 근데 우리가 앞 단원에서 뭘 배웠어? 허수를 배웠잖아, 복수수.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x는 풀마 i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한 이유가 뭐냐면, 말한 대로 이거의 근을 구해보라 그러면 x가 어느 범위라면 실수 범위라고 한다면은 제한이 생겨. 어떤 제한? 근이 없다,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한다고. 왜?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친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 복소수 범위까지 우리가 x를 확장을 이렇게 더 시키고 보면 제곱해도 마이너스 1 되는 친구가 있어 없어? 있잖아. 있으니까 근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복소수의 범위까지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은 항상 근이 뭐 한다는 얘기야?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중학교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근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뭐를 이용하냐? 인수분해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뭐 0이 되는, 그래서 A분의 B, 얘가 0이 되는 C분의 D, 이렇게 뭐 근을 구했었죠. 그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했는데 얘는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 사용하지 않냐? 그냥 간단합니다. 불편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근의 공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의 공식이라는 거는 이것도 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나와 있던 내용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근을 이렇게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죠. 이 친구가 바로 뭐냐면은 판별식에서 내가 쓸 친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짝수다, 뭐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이제 보통 말할 수가 있는데, x는 a분의, 여기서 이제 b 플라임은 뭐냐면 b 플라임이라는 거는 b의 절반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짝수니까 당연히 뭘로 나눌 수가 있어? 2로 나눌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2x, 자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a는 2가 될 것이고 b는 4가 되고 c는 5가 되니까 빼기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a는 뭐야? 2, b 플라임은 뭐가 되겠어? 이거의 절반이니까 2, c는 뭐가 된다? 5. 이걸 가지고 할 거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가지고 하는 거고, 얘를 가지고 할 거면은 이 짝수 공식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짝수일 때는 우리는 짝수근의 공식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뭐하다? 좋다, 그런 얘기야.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뭐하는 경우가 생겨? 이렇게 약분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뭐한다? 생겨난다. 그러니까는 공식에 집어넣는데 굳이 또 약분을 하려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 짝수근의 공식을,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구하시면 좋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짝수는 이렇게, x의 개수가 홀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러한 과정은 이제 선생님이 다시 중학교 3학년 공부할 때 시하고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 테니까, 근의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나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 쌤이 한 번만 좀 더 해줄게요.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자,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이퀄 0. 자, 이렇게 했을 때 양변을 뭘로 나누냐? 양변을 a로 나누는 거야. 알겠어? 양변을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를 뭐 하자? 넘기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 하는 게 목적이야? 완전 제곱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알겠지? 완전 제곱을 하려면 반절에 자, a분의 b의 반절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2a분의 b가 되겠지. 이 반절에 뭐가 필요해?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은 4a 제곱분의 b 제곱 이 필요하죠. 그쵸? 당연히 이쪽에만 이렇게 더해주면 안 되겠지. 여기다도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양쪽에다가 얘를 뭐 한다? 더해준다 그 뜻이야. 왜? 얘를 완전 제곱 만들 목적으로. 그러면 이 친구는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얘는 4a 제곱을 통분을 한번 해보면 b 제곱에서 얘는 4a가 곱해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도 4a를 곱하면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고 나면 x 더하기 2a분의 b라는 거는 얘를 뗀 거잖아. 그치? 떼면은 풀마 루트가 이렇게 씌워져서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런 식이 나올 것이고 여기 4a 제곱은 뭐니까? 양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밖에 나올 수가 있겠지? 왜? 4는 2로 나오고 a는 뭘로 나올 수가 있어? a 제곱은 a로 나올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얘는 이 a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오케이?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이 친구가 뭐 하면 돼? 이항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a분의 b 마이너스 b 풀마 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래 안 그래? 분모가 지금 똑같잖아. 2a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통분하면은 2a 풀마 이렇게 이게 이제 뭐란 얘기야? 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근의 공식.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이 얘기죠. 자, 이거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보면 알파라는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수 있고 베타라는 친구는 뭐라고 할 수 있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판별식이라는 거야. 판별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할 건데 이 친구가 세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양수일 때 0보다 크다는 얘기지 0일 때 음수일 때 0보다 작을 때 말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4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지.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친구가 0보다 뭐가 나는 거야? 크다는 얘기거든. 그래 안 그래? 쉽게 말하면 뭐 3, 4, 2, 5 이런 거야. 0보다 크니까. 그러면 당연히 근이라는 거는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뭐 편의상 얘를 3이라고 한번 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3이 있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3이 있겠지. 즉 얘네 둘이는 뭐가 되냐? 서로 다른 두 무슨 근이 된다는 거야? 실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
근데 이번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자. 얘가 0이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이만큼이 뭐야? 0이란 얘기잖아. 그치? 얘도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가 0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이지. 근데 0은 뭐 더하나 빼나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2a분의 마이너스 b 얘도 2a분의 마이너스 b 즉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중학교 때는 그냥 중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중학교 때는 중근이라는 거는 중복된 근이라는 거야. 근이 두 개긴 두 개인데 두 개가 똑같아. 그래서 중복된 거야. 그래서 중근 이렇게 얘기해.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서로 같은 이렇게 불러. 서로 같은 두실근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가 근이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서로 뭐하다고? 같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사실 0보다 작다라는 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거잖아. 그치? 뭐 이런 거 마이너스 3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이럴 때는 중학교 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중학교는 실근의 범위에서만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난 단원에서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판별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고 방정식의 근이 두 실근인지 같은 실근인지 두 허근인지를 구분하는 게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느냐를 가지고 뭐 하겠다? 따지겠다 그 얘기지. 알겠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두근의 합에 해당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와 두근에 해당하는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알파 베타를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두근의 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하고 얘를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분모는 당연히 뭐 2a가 될 것이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가 될 것이고 플러스 루트인데 마이너스 루트잖아. 그럼 두 개 없어지겠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약분하면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분의 뭐가 된다? 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두 개 곱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4a 제곱분의 두 개 곱하라는 얘기는 얘하고 얘는 자세히 보시면은 뭡니까? 합차예요. 합차이기 때문에 앞에 것끼리 곱하면은 b 제곱이 될 것이고 뒤에 것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에서 루트를 제곱하니까 루트가 벗겨지겠지. 그리고 안에 있는 부호가 바뀌니까는 b제곱 더하기 4ac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b제곱 없어지고 여기서 4a 하나하나 이렇게 없어지면 a분의 뭐가 된다? c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얼마라는 거냐면 만약에 x제곱 만약에 4x 더하기 3 이퀄 0이라고 해보자. 이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두 근을 구해서 두 근을 더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이게 뭔 소리냐면 a는 누구니? x제곱의 개수가 a야. 그리고 b는 누구야? x의 개수가 b라고. 알겠어? 그러면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의 부호 반대니까 1분의 마이너스 4의 부호 반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분의 곱 알파 베타라는 거는 뭐냐면 a분의 c니까 a는 아까도 했던 것처럼 2차의 개수고 c는 상수항의 개수가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a분의 c니까 얘는 뭐가 된다? 3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이제 어디에서 활용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곱셈에 또 변형공식 했었잖아.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알파 베타 값을 구해가지고 각각을 세제곱해서 더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더하기와
곱하기를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도 이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더하기 값이 4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3 곱하기는 3, 얘는 4니까 이렇게 곱하면 얘는 9, 4, 36 그래서 28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는 엄청나게 쓰임새가 많고 곱셈공식의 변형공식과 결부지어 가지고 아주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아시고 중등에서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약간 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정리할게. 우리 지금 2차 방정식 공부하고 있고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근해 공식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해 공식은 일반 공식, 짝수 공식 이렇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근해 공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증명했어요. 그쵸? 이건 여러분이 꼭 할 수 있어야 돼. 별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판별식, 그 다음에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판별식과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둘 다 어디에서 우리는 이렇게 따올 수 있느냐? 근해 공식에서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는 거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근해 공식 공부하면서 이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 이 두 가지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뭐 보기 문제 간단하긴 하지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인수분해는 뭐 쌤이 더 해줄 건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0이 되든지 얘가 0이 되든지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얘가 0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는 거는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거는 얘는 뭐가 안 됩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으로 물론 뭐 해도 되지만 굳이 완전제곱식 하지 말고 뭐 쓰면 되는 거야? 근해공식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뭐가 되죠? 여기에서 A는 1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짝수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B 플라임은 마이너스 2가 되고 C는 뭐가 돼? 1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짝수근의 공식은 뭐냐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라임 풀마 루트 마이너스 B 플라임의 제곱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짝수근의 공식이니까 A, B 플라임, C를 여기다 그대로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집어넣어보면 X는 A니까 1분의 의미 없죠? B 플라임이 마이너스인데 그거의 부호 반대니까 2 풀마 루트 하시고 별거 없어. 이거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3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4 빼기 13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9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i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9니까 9는 뭘로 나와? 3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 플러스 3i, 2 마이너스 3i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굳이 완전제곱식으로 뭐 변형한다 이러한 과정 자체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근해공식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봐라 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근해공식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짝수가 아니면은 일반 공식,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에 딱딱 집어넣어서 알겠지? 연습을 꼭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좀 공부해야 될 내용이 가우스 기호라는 건데, 자, 가우스 기호라는 게 뭐냐면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x 값이 있다고 해보자. 그 x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는 크지 않다라는 말은 얼른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치? 그럼 크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야. 항상 얘들아 부등호는
크다 또는 같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크지 않다라는 말을 이렇게 딱 보면 크지 않다로 생각하지 말고 아 그럼 크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실수 x라는 게 있어. 그럼 그 x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같은 수 중에서 이거죠. 최대 정수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를 가우스 기호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볼게. 자 이렇게 딱 해보자. 그럼 얘는 뭐냐면 4.3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이 많이 있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얘를 4.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작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고 얘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겠지.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수많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3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3.7 한번 해보자. 3.7이면 3.7은 여기 있겠지.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만큼 중에서 가장 큰 거 그 얘기잖아. 누가 되겠니? 3이 되겠지. 아 너는 뭐가 된다? 3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걸 두 개 통해서 뭐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뭐이면 양수이면 알겠지? 양수이면 양수에다가 가우스 기호를 이렇게 씌워주면 뭐 하면 되냐? 꼬랑지만 딱 소수 부분만 떼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음수일 때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마이너스 1.2라고 한번 해볼게. 자 마이너스 1.2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말하는 거잖아.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냐? 마이너스 2다. 자, 마이너스 0.5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0.5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1이 있겠지.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뭐일 때는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냐? 꼬리를 떼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꼬리를 떼면서 마이너스 1을 추가로 해주면 이러한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알겠습니까? 자 대신 만약에 뭐 3이라든지 마이너스 뭐 2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정수면 당연히 얘가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같거나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얘가 마이너스 2라면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정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수들이 들어올 때는 그냥 그 값이 가우스 값이 되는 거야.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가우스 A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A가 0보다 클 때. 알겠어? 그럴 때는 뭐냐면은 꼬리 소수 부분 호수 부분 모으기 떼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뭐일 때? 정수일 때. 알겠어? A가 정수일 때는 그냥 바로 뭐냐? 가우스 A는 뭐다? A다 라고 보면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A가 뭐일 때? 음수. 알겠지? 음수일 때는 꼬리를 소수를 떼기는 맞는데 반드시 마이너스 1 뭐해라? 더해주기. 이렇단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연습 몇 개 해볼까? 마이너스 3.4 이건 얼마라고? 꼬리를 떼지만 마이너스 1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 근데 암기식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3.4의 자리가 어디겠느냐 그 얘기야. 걔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 중에 제일 큰 정수가 누구냐 그걸 물어본 거거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4라고 답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쉽게 빨리빨리 푸는 법을 암기하는 거야. 이해가 먼저야. 알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가우스 기호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뭔가 이러한 기호가 있고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얘를 뭘로 만들 수 있다? 정수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이러한 수가 들어가든 이러한 수가 들어가든 뭐 이러한 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결과물은 무조건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정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가우스 기호라고. 알겠지? 그런데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일 때. 알겠지? 음수일 때 풀이법이 뭐하다? 조금 다르다. 양수일 때는 꼬랑지만 떼면 된다. 음수일 때는 꼬랑지 떼는 것 같지만 마이너스 1을 뭐한다? 더해줘야 된다. 그 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가 이 범위에 있을 때 이 범위를 우리가 한번 선생님이 편의상 뭐 3이라고 한번 해볼까 n을? 그럼 n을 3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즉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즉 3이거나 또는 3점 얼마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3이거나 3점 얼마일 때 가우스를 씌우면 걔는 바로 뭐가 된다? n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즉 3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봐봐. 이제 두 번째야. 가우스 x가 n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라고 하면 x라는 친구는 여기는 이퀄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눈 감고 들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눈을 뜨고 들어야 됩니다.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시고. 자, 이럴 때는 얘가 앞에 있는 친구가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 이렇게 온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가우스 x가 만약에 4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x는 누가 가능하냐? 이렇게 하시고요. 4라는 친구는 4가 들어가도 당연히 가우스는 4가 될 것이고 5보다 작은 거, 즉 4점 얼마라는 값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 말이란 얘기야. 여기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보면 이 x는 그러면은 뭐가 되냐? 얘가 그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오고 마이너스 이렇게. 알겠어? 여기 있는 친구가 그대로 여기 있는 친구에다가 더하기 1. 즉 얘는 뭐야? x값이 마이너스 2거나 x값이 뭐야? 마이너스 1점 얼마가 되겠지? 즉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점 얼마가 되면 x값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우스 x값이 특정한 값일 때 x의 범위하고 관련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돼.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자, 가우스 a 더하기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얘는 가우스 a 더하기 3으로 이렇게 가우스 안에 정수가 있으면 가우스 밖으로 뭐 할 수 있다? 꺼낼 수 있다. 그 얘기야. 우리가 뭐 루트 안에도 제곱수가 돼 있으면 꺼낼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왜? 가우스 3이라는 친구는 뭐니? 3이잖아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3.5 더하기 2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는 3.5 더하기 2하고 같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그러면 3.5 더하기 2는 얼마야? 5.5가 되겠지. 5.5에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되겠어?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쵸? 졸려요. 아유, 그냥 설치고 와서, 그치? 그쵸? 정신 차리고, 조일이. 자, 3.5 더하기 2잖아, 그치? 그럼 3.5 가우스는 얼마가 되는 거니? 얘는 3이 된다고. 그러니까 3 더하기 2하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우스 안에 정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바깥으로 뭐 해야 된다? 끄집어내도 된다는 얘기야. 이 세 가지 내용을 합치면 우리가 가우스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거 뭐 처리하는 방법 알겠지? 어떻게 처리해? A가 0보다 크냐? A가 정수인지 A가 음수인지에 대해서 얘는 꼬리떼기, 얘는 그냥 나온다, 얘는 막 꼬리떼고 마이너스 1 더해준다 이렇게죠. 두 번째, 가우스 x가 n이라고 했을 때 x의 범위는 여기 있는 친구가 그대로 오고 얘는 1 더한 게 이렇게 온다. 가우스 x가 얼마라고 했을 때 이 얼마가 되게 하는 x는 이만큼의 범위에 있는 값들이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자, 세 번째, 가우스 x 더하기 2는 가우스 x 더하기 2. 자, 가우스 안에 정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가우스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기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방정식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고, 단 얘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x에 다 가우스가 씌워져 있잖아. 씌워져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이거를 끼고 그냥 얘를 인수분해 이렇게 한 거야. 알겠지? 뭐 특별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시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0에서 얘가 0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당연히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과 똑같아.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거나 또는 가우스 x가 뭐라고? 1이 된다고. 그럼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가우스 공부할 때 딱 세 가지 공부했어. 가우스가 씌워져 있으면 무조건 뭐다? 정수만 된다. 뭐만 된다? 정수만 된다. 두 번째는 뭐야? 가우스 x 값이 얼마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x의 범위 구하는 거.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가우스 안에 정수가 들어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끄집어낼 수 있다. 그게 세 번째였어. 그러면 첫 번째 개념에 의해서 너는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누구만 가능하냐? 너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항상 방정식을 풀라는 거는 뭐냐면 이러한 식을 만족하게 하는 누구를 구해봐라? x를 구해봐라 그 얘기거든. 이 식을 만족하게 하는 x 값을 구해봐라. 그게 방정식이야.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됐고, 근데 가우스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가우스의 개념의 정의에 의해서 가우스는 무조건 정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 너만 가능한 거야. 얘만. 그러면 그런데 가우스 x는 정수이므로 가우스 x가 1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가우스가 특정한 값을 가질 때 이 x라는 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여기는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같다. 여기는 작다. 그 다음에 얘가 갖는 이 값이 그대로 이렇게 오고 여기는 누가 온다? 여기서 1 더하는 게 여기 온다. 즉 여기 있는 x 값이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거기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 라고 보면 되고, 되게 웃기죠? 방정식 문제인데 답이 딱딱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범위로 나오는 이러한 아주 우스운 상황이 되어버렸네. 이게 바로 가우스 기호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2차 방정식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익히 문제 좀 몇 개 풀어봅시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딱 보면 아시다시피 정리가 돼 있어 안 돼?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돼요. 쌤이 그냥 예로 할게. 여기 있는 친구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든 아니면 근해 공식을 쓰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뭘 하려면 뭐 해야 돼? 한쪽으로 다 이렇게 몰아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어떻게 한 거야? 넘어와 이렇게 한 거야. 왜? 최고차항이 얘가 크니까.
항상 최고차항이 작은 쪽에 넘어온다 보시면 돼.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근해 공식 해버려가지고 다 모아하면 되는 거야. 구하면 끝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죠. 아주 간단하죠, 얘는. 다시 말하면 이거 정리한 다음에 얘는 최고차항이 x제곱 1이니까 얘가 2잖아. 얘를 넘겨서 이퀄 0꼴로 만든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 되면은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뭐하고 근해 공식 써버리면 끝나는 그런 문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봅시다. 중학교에서는 이런 식의 루트가 있는 문제들은 뭐 거의 나오진 않겠지만 고등학교는 뭐 간혹 나올 수 있기는 해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되게 별로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뭐 인수분해를 하려면 되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친구를 뭐 하자? 좀 단순하게 만들자 그 얘기야. 단순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에 짝꿍을 곱해주자는 얘기야. 알겠어? 지금 얘는 항이 이렇게 하나, 항이 두 개, 항이 세 개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2를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2를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2를 다 곱해주자는 얘기야.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겠어? 합차니까 1 되겠지.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 하나 푸는데 인수분해 기본 나오고 막 이것저것 막 섞이는 거야 고등학교는. 근데 중학교 문제가 얼마나 쉽고 단순한지 진짜 공부해보면 안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얘를 곱하면은 1이야. 그럼 x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얘는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x 이렇게 될 것이고 2 그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 친구를 조금 풀어보면 어떻게 되니? 앞에 거 제곱하면 2가 될 것이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1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곱하기 몇 배? 2배. 알고 있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하기 2배. 그러면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2 루트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즉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x 더하기 2 루트 2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루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해 공식에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니까. 왜? 루트에 루트가 들어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면은 근해 공식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이용할 수 없으면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는 뭐야? 당연히 인수분해밖에 없겠지. 인수분해.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친구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어렵냐?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냐면 잘 봐봐.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볼 때 뭔가 좀 복잡하게 보이는 막 루트가 있다든지 또는 문자가 있는 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할 거냐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할 거야. 자, 두근의 합이 얼마야? 두근의 합, 이거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얼마니? x제곱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의 부반대지. 그러니까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냐면 이거를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 루트 2 플러스 2 이게 2 플러스 2 루트 2 이게 바로 두근의 뭐가 돼? 곱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 자, 두근의 합은 얘가 되고 두근의 곱은 얘가 되는데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두근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 얘기인데 쌤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면 자, 이런 패턴은 항상 이런 식이야. 얘하고 얘하고 얼마 차이 나니? 두근의 곱과 합이 얼마 차이 나? 1 차이 나지. 그래 안 그래? 얘는 3 플러스 2루트 2는 2 플러스 2루트 2니까 1 차이 난다라는 거는 뭐냐면 두 근이 하나는 이거와 이거란 얘기야. 두 근이 얘하고
누구라고? 얘라고 두 근이. 잘 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약간 팁을 주는 거야, 팁을. 근데 거의 이런 식이야. 두 근의 합과 곱이 얼마 차이라고? 1 차이라고, 1 차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얘하고 얘는 두 개를 곱해봐. 그래도 얘잖아. 근데 두 개를 더하면 누가 돼? 얘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두 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즉 여기 있는 곱과 누가 1이 바로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두 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바로 그냥 이렇게. 왜? 근구하는 거잖아. 근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뭐 구할 수 있다? 근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에 이거에 한 근을 뭐라 그랬어? 1이라고 했다, 그치? 방정식에서 근을 알려줬네? 뭐 하란 얘기야? 당연히 뭐 대입하란 얘기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x에다가 1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가 0 이렇게 되겠지. 정리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몇 a? 3a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이거 뭐 하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 하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인수분해 돼?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치? 그쵸? a는 4 또는 a는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양수 a를 구하니까 a 값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단순한 문제죠. 졸리면 좀 일어나서 들어야 된다니까. 졸리는데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냥 안 듣겠다는 얘기야? 아니 스트레칭이라도 하든지 좀.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졸리지 계속. 자 여기 보자. 2차 방정식 이거의 한 근이 1이래. 다른 한 근을 구하라 그랬어. 당연히 한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야 되겠지.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니까 m 플러스 2m 더하기 1이 0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m이니까 m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m이 마이너스 2니까 이제 뭐 다시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러면 얘는 뭐 한 근이 이거니까 당연히 x 빼기 1일 거 아니야. 그래야 근이 뭐 나오니까? 1 나오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뭐 x 더하기 3이겠지. 왜? 곱해서 얘가 되고 곱해서 빼기 3이 돼야 되니까. 이런 건 뭐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다른 한 거는 답이 뭐가 되냐? x는 마이너스 3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여기부터는